수도커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3일입니다. 현재 시간 9시 55분 넘어가는 시점이고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이제 반도체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얘기했어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하고 있지만 반도체 차익 실현 구간에 진입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미 일주일간 2조 원 이상 순매도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 2차 전지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흐름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우와 나스닥은 하락을 했죠. 하지만 이제 박스권 조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 증시는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은 여전히 80조 3천억이고요. 주식형 수익증권은 182조 원입니다. 잠깐 여기서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고객 예탁금은 2,900억 줄었지만 여전히 80조 3천억이고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지금 주식형 수익증권 1조 4천억이 더 늘어서 지금 182조 원이 됐습니다. 82조 원. 따라서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이격 조정은 작다.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한하게 되면 그 전후에서 아마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한미 관세 협정에서 가장 기대를 했던 종목군들이 이제 특히 하나오션이죠. 조선주죠. 지금 하나오션이 지금 오늘도 강세 구간에 가고 있습니다. 13만 5,600원. 이 내용은 아무래도 한미 관세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있으면서 종합지수가 눌리면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 주식을 당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외국인이 이제 반도체는 차익 실현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빠르게 이제 반등폭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 있는 수급 구조 보이시죠? 이 수급 구조. 지금 현물을 4,700억 팔고 있고 선물을 4,300억 팔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은 현물 5,500억 팔고 있습니다. 지금 유동성 때문에 주가가 짧은 조정으로서 이격 조정으로서 빠르게 낙폭을 좁히고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하락폭 거의 뭐 10,000원까지 갔다가 거의 2,000원, 3,000원대 하락으로 좁히면서 반등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변동성은 여전히 크다. 이 반도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지금 진입해도 쉽게 수익 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도체는 삼성전자는 다릅니다. 하이닉스는 진입은 최대한 유보, 갖고 있는 분도 잘 차익 실현 전략으로 가는 게 맞고 신규 매수는 철저하게 자제하시라. 올라가도 제한적이고 그런 점을 감안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3,864 전후 와 있죠. 지금 종합지수가 3,864 전후에 와 있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지금 보다시피 3,865, 3,864, 장중에 3,822까지 61포인트가 떨어졌다가 좀 회복되고 있잖아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 부분, 빨간색 지표가 지금 코스피인데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9시 30분, 40분, 50분 가면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모든 것들이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형 수익증권에 182조 원 정도가 유입됐고 여기에 올해 연말까지 200조 이상 유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하죠. 오늘이 가장 쌀 수 있다라고 보고 사는 건데 하지만 지수는 이제 상단 정체했기 때문에 반도체가 끌고 가지 않고 오히려 조선주 등등 2차 전지주 이런 그동안 시세를 주도하지 못했던 다른 테마주들이 반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수, 종합지수는 묶이면서 테마주가 순환하면서 2차 전지, 조선, 그 다음에 조금 눌렸던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증권주가 지금 오늘 약보합인데 결국 증권주가 지수가 이렇게 좋아지면 예탁금이 늘어나면 한 번 더 점프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원달러 환율 오늘 1432원 구조 나오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98.99, 달러가 여전히 강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니케이 지수는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증시 이슈를 보시면 테슬라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이 3분기 실적이 281억 달러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테슬라 실적이 뭐 좋다 나쁘다 하는데 좋아지고 있습니다. 281억 달러. 지금 올해 1분기가 193억 달러, 2분기가 223억 5억 달러, 3분기가 281억 달러. 주당 EPS도 0.50입니다. 0.12, 0.4, 0.5 계속 EPS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는 빠르게 낙폭을 좁히면서 종목별로 차별화를 보이고 있죠. 지금 오늘 섹터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전체 마이너스였던 2차 전지주들이 지금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LG 엔솔이 1,000원 올랐고 삼성 SDI가 1,500원 올랐고, 특히 이제 눈여겨볼 종목군들은 지금 포스코 홀딩스하고 LG화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LG화학 한번 주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이제 LG화학을 보시게 되면 LG화학이 올해 전 저점이 5월 달에 18만 1,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LG화학이 미국에 이른바 이제 양극재 소재를 대량 세팅을 해가지고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모회사가 LG화학입니다. 그래서 LG 엔솔의 실적이 좋아지면 LG화학이 실적이 좋아지고, 또 여기서 소재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ESS 분야 내에서는 LG화학이 미국이 공장을 세워놨기 때문에 LG 엔솔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구조로 진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주가가 이렇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월봉으로 볼까요? 한때 LG화학이 LG 엔솔이 분사하기 전에는 100만 원을 호가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8만 원에서 39만 원까지 갔으니까 올해만 벌써 더블 수익률이 나버렸습니다. LG 엔솔도 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도 26만 6천 원이 저점이었는데 지금 45만 5천 원 나왔으니까 거의 더블 수익률 구간에 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삼성 SDI 보겠습니다. 삼성 SDI는 올해 최저점이 15만 7,700원이었는데 지금 오늘 주가가 26만 3천 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으로 간다면 삼성 SDI는 연내 한 28만 원, 29만 원 파동 사이클이 열려 있죠. 삼성 SDI는 가장 나쁜 구간에 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4분기 이후에 실적 모멘텀이 전환되는 그 내용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면 2차 전지 전체 업황이 좋아지는 사이클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 파동 사이클로 움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큰 흐름으로 본다고 치면 지금 2차 전지는 선별적으로 LG 엔솔, 삼성 SDI, 그 다음에 LG화학 이런 종목 움직이고 있고, 조선주에서는 하나오션이 차별화가 되고 있고, 방산주가 다시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 시스템 등등 빠르게 좀 회복됐습니다. 방산주도 지금 정부의 수혜를 얻어서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 이런 사이클로 봤을 때 지금 오늘 현재 종합지수는 17포인트 하락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지수로 보게 되면은 4,900억, 한 5천억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종합지수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3,800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900, 4,000, 4,100 하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단계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 그래서 그 단계 시나리오를 여러분이 감안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을 규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유동성 자금은 계속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미국 증시가 이제 안정화돼야,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상단 정체가 되어서 안정화되어야 국장이 아무래도 힘을 더 발휘할 수가 있겠죠. 또 글로벌 증시가. 지금 이제 10월 30일 날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는 확실할 것 같고, 그 다음에 10월 24일 날, 이제 내일이죠. 내일.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토요일 날 아침에. 미국에서 이제 물가가, 소비자 물가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이 CPI가 예측치는 3.1인데 아마 2.9에서 3.0 이내 나오면 금리는 분명하게 인하는 확실하다. 그리고 12월 달에 추가 금리가 인하될 거다. 그래서 다우 나스닥은 생각보다는 하향 안정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이렇게 이격 조정이 되면서 급락하지 않고 종목 장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보시는 이 내용은 지금 이 다우 지수인데, 다우 지수가 지금 47,125의 고점을 찍고 오늘 아침에 46,590 마감했잖아요. 이 46,590 마감했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살짝 지금 이격 조정을 거치고 있잖아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치고 갈 수 있는 구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금리 인하의 시그널은 충분히 반영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보여드린 내용은 이제 나스닥 지수인데, 나스닥도 10월 10일 날 23,110 찍고, 지금 오늘 10월 23일 날 22,740이니까 다우와 비슷하게 완만한 이격 조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는 미국 증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미국 증시도 차별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수는 이격 조정이 되면서 주가는 차별화되는 그런 사이클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국장은 좋습니다. 왜 국장은 좋냐? 국장은 이제 반도체가 그동안에 엔비디아 상승과 함께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는 거듭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는 상단 정체에 묶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지수는 뭐 양봉 나왔지만 이 부분은 계속 아마 차익 매물 구간이 있어서 이전처럼 탄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자, 삼성전자도 낙폭을 마이너스 1,600원에서 900원, 1,000원대로 좁히면서 지수는 빠르게 이제 10포인트대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지수에 따라서 상당 부분 지수가 뭐 30%, 40%는 40포인트는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요. 지금 이 내용은 조선 방산이 강한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지수를 상당히 좁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가장 저희들이 핫한 종목은 2차전지 섹터인데, 저는 2차전지 섹터는 이미 이제 추세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N자형 파동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10월 달에 미국의 그 전기차, 가장 중요한 건 그렇죠. 9월까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중단됐는데, 많은 이제 미국의 이제 애널리스트,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전기차 보조금이 중단되면 약 30% 정도의 수혜가 줄 것이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도 그런 전례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건 이제 까봐야 하는 거죠. 저는 만약에 미국의 전기차가 30% 감소할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미국의 전기차가 10월, 11월 가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고 꾸준하게 수요가 10% 내외로 주면서 유지가 됐다. 그러면 전기차 테마주는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기차만 온리 줬던 보조금 7,500달러죠. 그 내용을 없앴지만 1만 달러의 신차를 사게 되면 보조금을 주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를 사든 하이브리드를 사든 전기차를 사든 1만 달러의 보조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했지만 신차를 살려는 사람들이 트렌드와 추세가 하이브리드급 이상 전기차 추세인데 구태여 내연기관차를 살려고 하겠느냐. 물론 소비가 약한 사람들은 1만 달러를 깎아주니까 휘발유차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산층 이상 정도 되는 사람들은 앞으로 10년 이상을 본다고 치면은 전기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역발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 내에서 미국의 10월의 전기차 판매 동향, 이 내용이
앞으로 주가 지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좀 체크 포인트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동성 대세 상승장에 잠재주 부리지 마세요. 이 종목 팔고, 이 종목 가고, 이 종목 가고, 자꾸 이렇게 사고 팔고 해서, 그리고 기술적 분석 맞지 않습니다. 수급으로 가는 시장에서는 절대 기술적 분석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자꾸 네이버 토론실 보고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심이 흔들려서 주식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점 참고하시고요. 고객 예탁금은 풍부하기 때문에 이격 조정은 생각보다 작다. 그리고 장중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 오늘도 장중 조정 시그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고객 예탁금은 100조까지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으로서는 올해 연내 200조까지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40조 정도가 더 들어오면 기관화 장세가 더 가속화되면서 살 수 있는 종목군들은 조선, 방산, 반도체, 2차전지, 증권주, 원전, 이 실적이 검증되고 테마군 사이클이 좋아지는 종목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이클은 순환한다. 외국인이 반도체 차익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실적 검증 소요 기간이 필요하다. 이미 올해의 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 좋아지는 인정. 하지만 내년 1분기는 그래서 어떤데 이걸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처럼 빠르게 피크해서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조선 방산이 2달 정도, 3달 정도 횡보했던 것처럼 반도체도 그런 구간이 필요하고 외국인 구간 내에서 아마 차익 매물을 조금씩 내놓으면서 가격을 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조선주는 이제 그 마가, 그리고 특히 최근에 차별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의 시세 흐름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부동산을 규제했는데 논란이 많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도 부동산의 보유세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증시의 자금 유입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이 아니라 서울의 뭐 강남, 송파, 뭐 용산 일부 막았으니까 풍선 효과 때문에 뛰고 했잖아요. 서울을 다 막아버렸고, 그다음 경기도도 웬만하면 다 막아버렸습니다. 지금 난리잖아요. 이것은 일부의 목소리 있긴 하지만 결국은 유동성 자금은 증시로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잔재주 부리지 말고 핵심주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2차전지도 잘 고르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분명하게 있다. 아직도 더블 정도의 여력이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톡커피 저 아침에 좀 부랴부랴 파워포인트 자료가 좀 부족했지만 컨텐츠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방송을 했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저는 강의 마감하겠습니다.